오늘 수업한 거는 이걸 뭐 우리가 모여가지고 단톡방을 만들긴 너무 그건 어려우니까 그렇게는 안 할 거고 그냥 쌤이 공개로 업로드할 생각이야. 그래서 알아서 그냥 찾아보세요. 자, 대칭이동 가보자. 대칭이동도 도형의 이동은 가장 기본이 점의 이동부터 출발을 해. 그래서 먼저 점의 대칭이동에 대해 하나씩 좀 다양한 대칭이동을 다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점의 평행이동, 점의 대칭이동은 처음이 아니야. 이거 점의 대칭이동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좌표 평면을 처음 배우면서부터 점들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등 과정에 있긴 있어. 그래서 점의 대칭 이동은 처음이 아니겠지만 뭐가 처음이야? 도형의 대칭 이동은 이제 고등학교 와서 배우는 고등 과정이란 말이지. 자, 점의 대칭 이동 가볼까요? 지금도 또 출발하는 점 A를 A, B라고 해볼게. 그리고 워낙에 대칭 이동은 평행 이동과 다르게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4가지 대칭 이동 보려고 합니다. 4가지. 첫 번째, 주어진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그 결과는 좌표 평면상에서 X축에 대해서 이 점을 확 대칭시켜. 이건 오히려 X좌표는 똑같은데 Y좌표가 뒤집히는 거야. 그래서 A, B로 대칭이 되죠. 그런데 똑같은 점 A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다고 해보자. 그러면 어떤 점이 Y축에 대해 이동하는 것, 오히려 Y좌표는 똑같은데 X좌표가 뒤집히는 거야. X좌표가. 그래서 A, B라고 X좌표의 부호를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자, 요번에는 원점에 대하여 주어진 점 A를 대칭시켜보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건 사실은 X축에 대해서 대칭하고 그 다음 Y축까지 대칭 이동하면 그게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거든. 그래서 X좌표, Y좌표 둘 다 부호가 반전되는 게 원점에 대하여 점을 대칭 이동시킨 거고, 마지막은 점에 대한 대칭,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게 아니라 점을 Y는 X선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켜보기도 해볼게요. 위에도 사실 직선이라고 봐도 돼. X축도 직선의 방정식 Y는 0, Y축도 직선의 방정식 X는 0. 그래서 근데 요거는 원점 대칭은 점을 점대칭 이동시킨 거. 마지막으로 선대칭 이동 한 번 더 가는 거지. 자,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게 뭐 어찌 보면 조금 특이할 수도 있어요. 바로 X좌표와 Y좌표, 좌표들의 위치를 직접적으로 뒤집어 줍니다. 예를 들어 점 A가 3,5였으면 이걸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게 되면 5,3으로 이렇게 X좌표랑 Y좌표가 부호가 바뀐다는 게 아니라 그냥 X좌표, Y좌표 자체가 이렇게 뒤집히는 결과를 좀 얻게 되죠. 그리고 이 Y는 X에 대해 대칭인 것. 여러분들 오늘 쌤이랑 오늘 수업하는 반, 파토반 오늘 이따가 역함수 나가지, 그치? 그리고 월급반은 어제 역함수 나갔지. 그리고 이제 월급반을 역함수는 했는데 역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남았죠.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좀 이 Y는 X에 대해 대칭 그 작업이 좀 들어가거든. 이걸 좀 알고 있어야지. 자, 점의 대칭 이동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도형의 대칭 이동도 가보자. 도형도 각각의 기준점들을 두고 대칭 이동을 시켜 나가는 거지. 자, 이때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쓴다고? X와 Y에 관한 식은 0.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야. 이게 도형의 방정식. 그런데 이 도형의 방정식을 또 앞에서 내줬던 기준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대칭 이동을 시켜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주어진 도형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시켜볼 거야.
그러면 대칭 이동의 결과는 f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바뀌어. 근데 이걸 또 한글로도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자. 얘는 도형의 방정식에서 y라는 문자가 들어있던 자리에, 자 밑에다가 표시해두세요. y 자리에 괄호 뚫고 마이너스 y 대입하기. 요번엔 도형의 방정식을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새로운 도형을 만들어보자. 도형의 방정식을 y축에 대해 대칭시키면 x라는 문자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뚫고 대입시켜주면 되죠. 뭐라고? x라는 문자가 들어가는 자리에 괄호 뚫고 마이너스 y를 대입시켜줍니다. 그리고 좀 길게 해야겠어. 그리고 이제 원점에 대해서 도형을 대칭 이동시켜보자.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 x라는 문자가 들어있던 자리, y라는 문자가 들어있던 자리에 둘 다 괄호 뚫고 x 자리에는 괄호 뚫고 마이너스 x를 대입해주고, 그리고 y가 들어있던 자리에는 마이너스 y를 대입해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면 도형의 대칭 이동을 한 도형의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죠. 자, 마지막 또 어떤 도형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도형을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도형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자, 이건 결론을 밑에 쓸게요. 내가 평소보다 글씨를 더 크게 쓰다 보니까 좀 좁네. 자, 대칭 이동시키고 나면 얘는 x와 y가 자리가 바뀌어서 y, x는 0으로 바뀌어. 여러분들은 그 칸 널찍하죠? 그래서 한글로 한 번 더 써. 말로 한다. 한글로 더 써. x 자리에 y 대입, y 자리에 x 대입. 한글로도 쓰자. x 자리에 y 대입, y 자리에 x 대입. 썼어? x 자리에 y 대입, y 자리에 x 대입. 사실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을 대칭 이동하는 것도 아까 쌤이 왜 평행 이동은 진짜 그렇게 되는 거 한번 보여줬잖아. 같은 논리로 대칭 이동 시키면 정말로 도형의 방정식이 이렇게 y 자리에 마이너스 y 대입되는 꼴, x 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되는 꼴로 정리가 잘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도형의 대칭 이동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이제 유형 문제를 다양하게 또 풀어 나가보도록 합시다. 유형 5 간다. 자, 유형 5부터 어떤 점 A, 3,A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A 다시 라고 하고 점 B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B 다시 라고 했을 때 하필 A 다시랑 B 다시가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면 A, B, 스몰 ab가 얼마일지 파악을 해보지요. 자, 점 A는 3,A였어요. 그런데 점은 A를 어떻게 대칭 이동시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A 다시를 만들었대요. 그럼 A 다시 어떻게 생기겠어, 얘들아? X축 대칭 이동의 특징 바로 X좌표는 가만히 있는데 Y좌표의 부호가 뒤집히는 거. 요게 X축 대칭 이동의 결과죠. 이때 점 B는 또 다른 대칭 이동을 시킬 거야. 점 B는 5,B였는데 이렇게 생긴 점 B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한대요. 그럼 여러분들 B 다시라는 점은 어떻게 생겼어? 바로 B, 5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A 다시랑 B 다시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3값이 B 그리고 마이너스 A가 옵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겠네. 둘 더해서 답은 마이너스 2. 5-1 시작. 자, 요번에는 점의 대칭 이동 아니고 그냥 곧바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유형이 들어있죠. 그런데 두 직선이
서로 누구한테 대해서 대칭 시킨 건지를 파악을 잘 해야겠지. 천천히 해도 돼. 그런데 정확하게 갈까요? 자, 첫 번째 제시되어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두 번째 거랑 딱 일치하게 될 거 아니야. 얘네 둘이 서로 y는 x 직선에 대해 대칭인 관계라는 건 요걸 대칭이동 시켜서 만든 게 두 번째 직선이랑 일치하면 돼. 자, 첫 번째 직선을 쌤이 L1이라고 부르고 지금부터 L1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시키겠습니다. 왜냐? 대칭시키면 정확하게 L2 직선이랑 일치할 테니까. 자, L1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시키면 x 자리, y 자리, y가 들어가는 자리마다 x가 들어있던 자리에 y가 들어있던 자리에는 x가 대입되는 거지. 그치? 근데 얘들아 이거 그냥 쓰는 김에 x 먼저 그냥 쓰자. 교환 법칙으로. 왜냐? 그래야 L2랑 비교하기 좋거든요. 간다. 결국 b-1에 x 더하기 ay는 2 요렇게 L1을 대칭이동을 시킨 결과를 얻었어. 근데 얘가 L2랑 일치한다고. L2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생겼어? a 플러스 1에 x 더하기 by는 1 둘이 일치해야 해. 근데 잘 봐. 제 우변 다르지, 그치? 우변이 다른 상태로 둘이 비교를 해봤자 도움이 안 돼.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일치하게 만들어주려면 모든 개수가 다 그 비율이 일치하면 돼. 비율이 일치한다? 다시 정리를 하면 L2의 모든 항에다가 2배씩 해서 2 곱하기 a 플러스 1의 x 더하기 2by는 2로 만들어 놓고 둘이 일치한다고 보면 되죠. 자, 그러면 x의 개수끼리 같으니까 결국 정리 바로 할까요? 2a 플러스 2가 b-1과 같고 따라서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과 같다고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y의 개수들끼리도 얘네끼리 같겠지. 그러면 지금 a랑 2b가 같네. 식 2개 얻었어요. A와 B에 대한 식 2개. 그래서 둘이 연립하면 돼. 쌤은 대입법 갈게. 그래서 A 자리에다가 2B를 대입해. 2B. 여기다 2B 대입하면 4B-B가 마이너스 3. 따라서 3B가 마이너스 3이므로 B 값은 마이너스 1. 그리고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문제에서는 어차피 제곱해서 합하라고 했기 때문에 A의 제곱 B 더하기 B의 제곱을 4 더하기 1로 5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자, 유형 6으로 가서 이제 도형의 대칭이동 조금씩 더 디테일 추가해서 가볼게요. 유형 6 발표. 자, 쌤 질문할 테니까 5초 뒤에 대답할까요? 두 직선이 수직이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 5초 뒤에 대답하라고. 바로 잘 태어나면 좋은 거지, 그치? 그런데 혹시 잊은 사람들이 있을까봐 조금 생각을 해보라고 한 거야.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수직일 조건은
기울기들끼리의 곱이 마이너스 1 나오면 되지, 그치? 이게 2번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사실 수학은 시험 범위를 알 게 없지. 여태 배운 게 다 시험 범위지, 그치?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 아무리 중학교 교육과정에 들어있었어도 고등학교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이 되고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부등식, 1차 방정식 고딩 때 안 쓰니? 아니잖아. 다 쓴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기 때 공부했던 다양한 도형의 성질들 잊어서는 안 돼요. 수학 공부가 그런 점에서 많이 어렵지. 어쨌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간중간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 게 좀 수학 공부다 보니까 안 되게 엄청나게 성실함을 요구하는 과목이기는 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노력한 거지. 자, 왜 막 그냥 나는 이런 거는 좀 속상하거든. 뭐가 속상하냐면 사실 나는 이건 진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학교에서 4등급 이상 되면 어쨌든 수학 과목에서 4등급 이상을 했다? 상위 40% 4등급 이상을 했다 하면 사실 열심히 산 거야. 그게 4등급이 쉬워? 쉽냐고? 안 쉬워. 열심히 산 거야. 근데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지. 4등급이면 서울로 대학을 못 가. 그래서 눈물이 났지. 사실은 진짜 열심히 산 건데.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특히 다른 과목은 또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또 그때그때 공부를 하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수학 과목에서 4등급을 했다? 이거는 아기 때부터 열심히 산 거지. 하라는 거 그때그때 공부 잘하고 뭔가 피하지 않고 제대로 교육과정 다 잘 밟아온 거라고 생각해. 4등급 이상부터는. 진짜로. 근데 막 무슨 4등급이면 막 수학을 못하는 것처럼 막 여겨지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나는 잔소리를 하지. 나는 잔소리를 하지. 더 해라 하면서 쪼아대지. 그치? 그런데 사실 그냥 내가 만약에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여러분들한테 막 수학 가르쳐서 어떻게 해서든 성적을 올려주려고 하는 막 그런 입장이 만약에 아니었다면 그럼 솔직히 내가 그냥 평범한 어른이었으면 너무 4등급 이상만 나와도 진짜 잘한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어쨌든 계속 도형 단원이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초딩 때부터 배웠던 도형의 성질 다 나와. 다 끌고 와야 돼.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자 들어가자. 자, 다음 직선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어떤 직선이 있어. 그런데 그런 직선에 수직이면서 3,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야. 자, 단계를 촘촘히 잘 밟아나가보자. 지금 첫 번째 직선을 일단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야 돼. 그 대칭 이동을 한 직선을 L1이라고 할게요. L1 찾으러 가자. L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존에 주어진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도형의 방정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 Y 자리에 마이너스 Y 대입하기. 요게 주어진 직선을 X축 대칭 이동한 결과지. X축 대칭시키면 Y 자리에 마이너스 Y 대입하기. 근데 잠깐 정리를 하자. Y는 그러면 플러스 4분의 1x 마이너스 1 이게 L1이야. 그러면 우리는 L1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L1의 수직이면서 3,0을 지나는 직방 그걸 원하는 거야. 얘랑 수직이라고. 얘랑 수직. 그러려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여야 될까?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4. 왜? 얘랑 수직이어야 한다며. 그러면 문제에서 준 기울기 우리가 얻은 거긴 하지, 그치? 기존에 있던 L1 직선의 기울기와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 나와야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기울기 얻었으면서 뭐 어떡하래? 지나는 점까지 알려줬어. 점 3,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싶은 거야. 다 세웠네. 간다. y는 기울기 마이너스 4에다가 3,0 지나기 x 마이너스 3 더하기 0. 요게 바로 3,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따라서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b는 12 둘 더하면 8. 여러분들 6-1 아주 그냥 유사하죠. 스타트 6-1 바로 하자. 자, 7번에서 천천히 다뤄볼게요. 일단 맨 처음 주어진 직선은 y는 x에 대칭 이동한 그런 직선을 L1이라고 또 불러볼게. 그러면 y는 x 대칭 이동의 특징이 뭐야? x라는 문자 자리에 y 대입, y 자리에 x 대입. 그래서 y 자리, x 자리 뚫고 y 자리에 x, x 자리에 y. 그런데 정리를 하자면 2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3. 요게 L1 직선이야. 그런데 쟤랑 또 어쩌래? 수직이래. L1이랑 수직이래.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L2라고 할까요? 그러면 L1과 L2가 수직이라고. 그래서 L1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L2의 기울기를 얼마 해줘야지 곱해서 마이너스 1 되지? L2의 기울기는 2면 되겠네. 2. L2의 기울기 1.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L2라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2면서 지나는 점도 친절하게 줬죠. 2,3을 지난다. 바로 가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에다가 x-2 더하기 3. 그래서 전개 다 하면 y는 2x-1 되겠죠. a랑 b 2 더하기 마이너스 1은 1. 자, 유형 7 갑니다. 원 나왔다, 그치? 아까 원의 평행이동 할 때 쌤이 적어줬던 게 있어. 원이라는 도형의 경우 도형 자체로 접근을 해도 되지만 뚜렷하게 굉장히 중요한 점 하나가 있다 그랬지? 바로 원의 중심. 그래서 어차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반지름이 유지될 거기 때문에 이 중심만 잘 이동시켜도 이동된 도형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을 완벽하게 얻을 수 있기는 해. 중심만 잘 이동시켜도. 그래서 지금부터 또다시 중심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해보자. 자,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을 뭐라 부를까? 원 C라고 부를게. C라고 부를게. 저 첫 번째 원의 중심의 좌표는 현재 1,-5. 반지름 얼마예요? 반지름은 2 나오는 상황. 그런데 이렇게 생긴 원의 방정식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될 건가 봐. Y축이네.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하필 그렇게 대칭 이동한 원의 넓이를 다음과 같은 직선이 딱 2등분을 해버린대.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좀 생각이 드나요? 이런 유형들 여러분들 원의 방정식 단원 공부할 때 나오지. 일단 C1을 대칭 이동부터 시켜보자. 간다.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그렇게 옮겨놓은 새로운 원을 C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원 C1의 중심은 점이야. 점의 대칭 이동으로 Y축 대칭 이동하면 X축의 좌표의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로 바뀌어. 물론 반지름은 유지. 이렇게 C1을 만들었어. 자, C1이라는 원의 중심이 어디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라고. 얘가 C1이야. 그런데 이 원의 방정식, 이 원이라는 도형의 넓이를 주어진 직선이 하필 딱 이등분해. 원의 넓이를 직선이 이등분하면 어떤 특징이 있지? 지금 그림처럼 직선이 이 원의 중심 지나야지. 그래야 원 넓이가 반쪽 반띵 되죠. 그쵸? 자, 그러면 결국 무슨 뜻이야? y는 3k 더하기 3x 더하기 k라는 직선이 새로운 중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를 지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x자리에 마이너스 1, y자리에 마이너스 5 대입하면 k에다 마이너스 2. 여러분들 7-1 시작. 7-1 푸는 시간 좀 드립니다. 분명히 이 유형을 원의 방정식 단원에서 여러분들 배운 적이 있어요. 출발해서 같이 볼 거야. 그래도 문제 천천히 생각은 해봐야겠지, 그치? 답 나온 사람 조용히 날 쳐다봐. 일단 풀리긴 한 사람. 그 녹차 되게 좋아한다. 같이 가볼까? 원 C1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C2라고 하재요. 일단 C1, C2 둘 다 중심과 반지름 잘 찾을 필요가 있어. 원의 방정식 나오면 중심이랑 반지름 찾는 거 너무 중요해. 그래서 C1이라는 원부터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y 더하기 3은 0. C1이라는 원방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4 한번, 마이너스 4 한번, 플러스 1 한번, 마이너스 1 한번 처리해주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여러분들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 2항에서 2 이렇게 되지, 그치? 결국 지금 C1이라는 원은 중심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면서 반지름 얼마? 루트 2 그런 원인 거야. 근데 얘를 뭐 어쩌래? 지금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그럼 도형의 방정식을 직접적으로 이동해도 되지만 우리는 중심을 가지고 이동시키는 게 좀 더 쉽다고 그랬어. 그래서 옮겨 놓고 보면 중심의 좌표가 얼마인지 알 수 있고 이거 먼저 갈 거예요.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중심의 좌표들이 x좌표, y좌표 서로 뒤집히는 결과가 나오죠. 물론 반지름은 유지되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원방까지 세워보자. C2라는 원의 방정식은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반지름 길이의 제곱 2 이렇게 생기겠지. 일단 그냥 한번 써봤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렇게 중심들만 뭐 도형에 이동을 해놓고 중심만 구하고 끝이 아니라 뭐라 그랬냐면 C1이라는 원 위에 임의의 점을 P, C2라는 원 위에 임의의 점을 Q라고 할 때 PQ 사이 거리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잖아. 자, 사실 우리가 비슷한 유형을 뭐다? 원의 방정식 한창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한 번쯤 공부를 해본 경험이 다 있기는 할 거야. 모든 문제집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일단 또 한번 표현을 해볼까? 자, 2,-1이라는 점이 있어. 2,-1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루트 2인 원 요게 지금 C1이었어. 그리고 -1,2 -1,2라는 점을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 길이가 또 똑같이 루트 2가 되는 그런 원이 C2인 얘네 둘이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야. 그럴 때 C1 위에 임의의 점 여기 위에 어떤 점 P가 있어. C2 위에 또 어떤 점 Q가 있어. Q. 우리는 그 PQ들을 이어준 길이들 중에 최대거리 구하고 싶은 거야. 제일 얘네가 멀리 있고 싶어. 그럼 이게 뭐라? 이게 뭐라 보이니? 좀 더 멀게 할 수 있지, 그치? P랑 Q를 이렇게 돌면서 잘 조정을 하면 더 멀게 할 수 있다고. 언제가 가장 멀어질까? 바로 두 점 PQ를 이어줬을 때 중심들을 뚫고 지나가게. 내가 잘 그릴 수 있을까? 중심들을 뚫고 지나가게끔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으면 그때가 그냥 이런 하얀 길이보다는 제일 최대거리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그 최대거리, 자 PQ 길이의 최대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바로 일단 중심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할 거야. 자, 중심 사이의 거리, 중심의 좌표는 뭐라 그러지? 중심 A 다시 할까요? A부터 A 다시까지의 길이를 먼저 재고 거기다가 뭐 어쩌면 돼? 반지름 두 개를 붙여 A 다시 길이 잰 다음에 반지름 두 개 붙여주면 되지. 그때가 바로 PQ 길이의 최대거리, 최장거리 나오는 거야. 자, A 다시는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가야죠. 자, A 다시 길이 간다. 루트 이게 뭐야? 다 도형의 방정식. 귀 아프지 미안해. 도형의 방정식 1단원 도형의 방정식 내에서 1단원 평면 좌표 단원에서 공부를 했죠.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갑니다. 2 -1의 제곱 더하기 -1 -2의 제곱. 그러면 루트 9 더하기 9는 18. 얘는 3 루트 2. A 다시가 3 루트 2고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 그래서 최대 거리 얼마? 5 루트 2. 맞았어요? 나와요? 맞았어. 잘했어. 자, 그 다음 유형 8 갑니다. 이제 조금 전에 배웠던 평행이동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대칭이동 섞여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한꺼번에 가보자. 그리고 오늘 쌤이 자료로 이렇게 주는 거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쌤이 원래 수업 중에 쓰던 교재에서 대표 유형들이랑 그걸 연습할 수 있는 밑에 유제들 중에 하나 그냥 이제 골라가지고 편집을 한 건데 진짜 일이 다쳤어. 편집을 한 건데 근데 그 맞불 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여기 그 문제 난이도가 상중하 표시가 베이직, 노멀, 그리고 터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 터프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건 지금 베이직이랑 노멀 수준이야.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도형의 이동을 좀 배운 지 오래됐을 거고 까먹은 사람들도 꽤 있고 또 이 원의 성질, 직선의 성질 자체도 사실 시험 본지 이제 한 두 달은 아닌데 한 달 반 정도 됐으니까 가물가물했을까봐 그래서 조금 쉬운 수준들로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거 라도 이런 유형들은 대표 유형 다 모아놓은 거니까 이 대표 유형들 완벽하게 좀 마스터 해놓고 나면 터프 유형들 풀 때에도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교과서나 이런데 뭐 아니면 센 RPM 문제들에 다 수록되어 있는 거 너 잘 풀고 있어? 그런 거 다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거지. 다 유사한 유형들 다 들어있어. 자, 8번. 내가 지금 누구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랑 방학 동안 열심히 수학상을 복습하기로 약속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좀 쳐다보면서 잘하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자, 8번 간다. 점 P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어. 아니 P 누군지도 모르는데 대칭 이동했어. 그 다음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3,1이 됐대. 얘는 시작점 주지 않았어. 시작점 안 주고 다 이동을 끝마친 맨 마지막 3,1을 지금 제시를 한 거야. 이때 점 P, 처음 좌표가 얼마인지 구하라는 거죠. 이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일단 점 P 자체를 아직 모르니까 얘를 A, B라고 설정하고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3,1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그냥 정방향으로 정주행하는 방법 한 가지 있고, 아니면 거꾸로 3,1부터 시작해서 평행 이동도 역행해, 뒤집어. 예를 들어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다시 올리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다시 가고, 그 다음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역주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쌤은 그냥 정주행하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려요. 그게 안 헷갈려. 알았지? 우리는 최대한 실수할 건덕지를 만들면 안 좋잖아. 그러니까 그냥 실수하지 말고 정주행하세요. 간다. P를 A, B라고 두고 도형의 이동 단계 잘 밟아보자. 첫 번째 대칭 이동부터 가네요. Y는 X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B, A로 바뀌겠지. 근데 얘를 어떻게 하라고? 평행 이동도 하라고.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한 좌표를 이제 파악을 해보자. 그러면 B 플러스, 얘들아 이거 점이다. 도형은 아니다. 점이다. B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점의 평행 이동은 그냥 고지고대로 붙여주는 거, 그치? 바로바로 붙여줘서 그냥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바로 적용시키는 거. 근데 이렇게 옮겼더니 뭐 됐다고? 3,1 됐다고. 쉽죠? 그래서 B는 얼마? 1, A는 얼마? 3 가고있고요. 그러니까 점 P의 원래 좌표는 뭐야? 또 3,1이야? 3,1. 점 P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그 다음 평행 이동까지 어제 했는데 원상복귀 된 꼴이네. 다시 3,1로 돌아가는 거. 될까? A, B가 3,1. 이때 얘는 내가 8-1 안 넣어놨어. 왜냐? 그냥 유형들 여러분들 보니까 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유형 구로 갑니다. 바로 유형 구로. 자, 이번에는 직선을 대칭 이동, 평행 이동 섞어서 잘 이동시켜보자. 2,0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었대. 그런데 그런 직선을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한 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까지 했더니 1,2를 지난다고 하네요. 이 도형의 이동은 얘들아, 여기 나오는 단계들을 너무 한 번에 밟아나가려고 하지 마. 그러다가 꼭 틀려. 그러니까 천천히 평행 이동 먼저 하라고 하면 평행 이동 먼저 해. 그 다음 대칭 이동 가. 그거 한 줄 써서 안 틀리는 게 나아. 암산으로 2가지 작업, 3가지 작업 동시에 하다가 그러다 틀린단 말이야. 갑니다. 먼저 2,0을 지나는 직선 출발부터를 몰라. 그래도 지나는 점은 알려줬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을 잘 세우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2가지 알고 있으면 좋거든. 뭐랑 뭐? 직선의 방정식 잘 세우려면 2가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좋아. 뭐랑 뭐? 기울기랑 지나는 점. 기울기와 지나는 점, 요 2개만 잘 찾아도 직방 세우는데 큰 문제 없어. 그러니까 기울기가 안 나와 있으면 기울기를 좀 구하는 방향으로 또는 기울기를 설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지나는 점이 안 나와 있으면 지나는 점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지나는 점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울기를 문자 M이라고 두고 그렇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 지난다 그랬으니까 y는 기울기 m 곱하기 x-2 더하기 0 이게 시작이야. 여기부터 시작할 거야. 그런데 전개를 좀 그냥 할까요? y는 mx-2m부터 출발한다. 여기서부터 출발. 간다. 이제 얘네를 먼저 첫 번째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갑니다. x축 방향 평행이동은 없어요.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 그러면 y 자리에 괄호 뚫고 y-2대1 나머진 가만히 있어. 정리는 하자. 정리하면 y는 mx-2m 플러스 2 되겠죠. 이게 일단 y축 방향 평행이동의 결과. 그런데 그 후 얘를 x축에 대해서도 또 대칭이동했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갑니다. 그러면 y 자리에 괄호 뚫고 마이너스 y 대입.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y 자리에 마이너스 y 대입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일단 써줘. 그렇게 해놓고 정리. 양변 마이너스 1 고르게 다 곱해줘서 y는 마이너스 mx 플러스 2m 마이너스 2 라고 여기까지 지금 대칭이동 평행이동 대칭이동 다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얘가 뭐 어쩌라고? 얘가 1,2를 지난다고요. 그러면 또 1,2를 다음과 같은 직선의 방정식이 지난다는 건 1,2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x 자리에 1, y 자리에 2 열심히 대입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m에 대해서 마이너스 m 플러스 2m은 마이너스 2 이항에서 4 알고 보니 맨 처음 직선의 기울기가 4였다는 거야. 기울기가 4. m값 4 구했으면 이제 처음 직선의 방정식 완성 가능합니다. 기울기 4였으니까 y는 4 곱하기 x-2 끝! 뭐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y는 4x-8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밑에 9-1 시작. 또 문제 잘 읽어가면서 접근해보자. 출발에서도 같이 볼게요. 1분 더 드립니다. 혹시 또 하다 보니까 옛날에 평행이동 대칭이동 공부했던 거 어렴풋이라도 좀 기억 다시 돌아오세요? 돌아오니? 좀 들으면 다시 기억나? 들어도 기억 안 나? 새로워 그냥? 자 해보자. 가자. 다음과 같은 직선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다음에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그러면
두 원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한다고 하네요. 자, 일단 그 도형의 이동을 끝마친 직선이 누군지부터 표현을 해보자. 간다. 자, 첫 스타트부터 갈까요?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그러면 y 자리에 x 자리에 y 대입되는 이런 꼴이 나오지.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뭔가 직선 모양인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약간 정리를 할까요? my는 x-m-2 my는 이거 다 넘겨가지고 x-m-2 간 거야. 그리고 이 짓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안 할게. 이대로 둘게. 그냥 이대로 두고. 왜냐? 그래 직선의 방정식도 막 일반형으로 두기도 하잖아. 꼭 표준형으로 예쁘게 y는으로 정리 안 해도 되니까 한 요 정도만 정리하고 갈게요. 이렇게 요게 y는 x 첫 번째 이동의 결과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그렇게 대칭 이동한 다음에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래. x축 방향으로는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합니다. 그러면 y가 들어있던 자리, x가 들어있던 자리 다 뚫어. 그래놓고 y 자리에 y 마이너스 1 대입하기. 그리고 x가 들어있는 자리에 x 마이너스 2 대입하기. 요 정도는 정리할까요? my는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에다가 요거 플러스 m 이항하면 마이너스 m 된다. 한 번만 더 정리 갑니다. my는 x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정리되겠네. 쌤 m으로 약분 안 할게요. 양변. 그런데 자 지금부터 이 직선을 L이라고 부를게. 저 이동시켜 놓은 직선이 두 개의 원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한대. 첫 번째 원 뭐 1,0을 중심으로 하고 기울기래. 반지름 2인 원이고 두 번째 원은 중심 어딘지 몰라. 0, 어쩌고 있어요. 0, 어쩌고. 근데 반지름은 얘도 2루트야. 근데 두 개의 원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해. 얘도 원 넓이 반으로 쪼개고 쟤도 원 넓이 반으로 쪼개. 그러면 저 직선 L 어떻게 생겨야 돼? 바로 두 원의 중심을 둘 다 지나게끔 생겨야 돼. L이 이렇게 생겨야 돼. 그래야 첫 번째 원도 넓이 반, 두 번째 원도 넓이를 딱 이등분하는 꼴이 되죠. 자,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은 1,0을 중심으로 하고 두 번째는 0,a를 중심으로 하잖아. 1,0부터 가자. 알고 있는 게 1,0이니까. 지금부터 1,0을 L 직선에다가 대입합니다. 이거를 1,0을 1,0 대입하면 y 자리에 0은 x 자리에 1 대입하면 2m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 m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제 m 값 나왔으면 우리 0,a 대입해보자. 역시나 0,a도 이 직선 L 위에 있어야 돼. 직선이 0,a 지나야 돼. 그래서 0,a를 L이라는 직선에다가 대입합니다. 그러면 y 자리에 a 대입하고 x 자리에 0 대입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지금 m 값은 알았으니까 m 값 여기다 이제 처리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3 a는 m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3 지금 얼마냐? 3 마이너스 4. 따라서 a의 값은 이게 마이너스 1이고요. 아유 안 되는데 a는 3분의 2 맞니? m 값 나왔고 a 값 나왔죠? 문제에서는 3a 더하기 2m 구하려네. 3a는 2 더하기 2m은 마이너스 3. 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요게 지금 유형 9-1이었고요. 유형 10 간다. 유형 10까지 하고 또 쉬는 시간 한번 갑니다. 자, 원 C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을 C1. 근데 C를 X축 방향으로 뭐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더니 그걸 C2라고 할 때 C1이랑 C2가 걔네들끼리 서로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네요. 원은 뭐다? 원 자체를 옮겨도 되지만 중심을 이동시키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사실은 좀 더 깔끔하고 간단해. 바로 갑니다.
그래서 원 C의 중심부터 찾아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y제곱 플러스 6y는 0. 지금 여기로 이렇게 생겼었지. C1이 상수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상수항 우리가 만들어줘야지. 왜냐? 이 상태로는 반지름 얼마인지 그 표준형으로 좀 정리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 플러스 4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플러스 1 한 번, 마이너스 1 한 번. 그러면 C1 C라는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뭐야 나 왜 1 뭐야 9 이렇게 그래서 y에 대해서는 y 플러스 3의 제곱 될 거고 이때 마이너스 13은 이항에서 플러스 13으로 써주면 되겠지. 그럼 얘들아 C라는 원의 중심은 지금 2, 마이너스 3 된다. 그런데 이제 얘를 뭐 어쩌래 먼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걸 C1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C1이라는 새로운 원의 중심은 얘를 Y는 X에 대해서 아니구나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되잖아. 요렇게 이동할 때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겠습니다. 자 원점 대칭하면 특징이 뭐야? X좌표 Y좌표 둘 다 뒤집히는 거야 여기. X좌표의 부호도 반전되고 Y좌표의 부호도 반전되는 거. 그래서 C1의 중심은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변하죠. 이번에는 C2라는 원의 중심에 대한 생각도 해보자. C2는 요 C를 X축 방향, Y축 방향 평행 이동한 거예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B만큼 평행 이동했어. 점의 평행 이동입니다. 도형 아니야, 점이야. 점의 평행 이동. 2 더하기 A, 마이너스 3 더하기 B. 이렇게 C1의 중심, C2의 중심 파악했어. 근데 요 원들끼리 서로 Y는 X 대칭 이동이라고. 얘네들끼리 Y는 X에 대해 대칭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부터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겠습니다. 누구를? 요 방향으로 가자. C1을 대칭 이동시키자. 자, C1을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X좌표랑 Y좌표가 그냥 그대로 서로 이렇게 자리가 바뀌지. 그래서 3, 마이너스 2가 되죠. 근데 일치한다고. C1의 중심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했더니 3,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니까. 따라서 2 플러스 A가 3, 그러므로 A는 1, 그리고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 B도 1이네. 그래서 A 플러스 B는 뭐 최종 정답은 2라고 할 수 있죠. 밑에 10-1 시작. 원과 직선이 접할 조건 나와있지. 동명이랑 선일은 얼마 전에 나랑 원의 방정식 했지. 원과 직선이 접할 조건 오랜만이야? 그래도 떠올려야 돼. 이거 여러분들 어차피 이번 2학기 중간고사에 나와. 원의 방정식 성질 다 나와. 그래서 쌤이 초반에 얘기했죠. 사실은 도형의 이동만 시험 범위인 게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그냥 다 시험 범위인 거나 다름없다고. 자, 일단 푸는 사람들 계속 보세요.
가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원은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 길이 2인 원이었어. 근데 걔를 일단 x축 방향 1만큼, y축 방향 a만큼 평행이동하래요. 그거부터 갈 거야. 대칭이동 가기 전에 평행이동 완성시켜가야지, 그치? 그렇게 되면 중심이 이동하죠. 어떻게? 1,a로 이동하겠네. 0 더하기 1, 0 더하기 a. 그래도 반지름 변하지 않아. 반지름은 어차피 유지. 그 다음 단계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라고 하네요. 그럼 대칭이동하면 원의 중심 역시 똑같이 대칭이동되고 어디로? a,1로 대칭되겠네. 그치? 반지름 길이 2로 유지. 이게 평행이동 대칭이동 끝낸 도형이야. 원이죠, 원. 원을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면 원이지. 근데 이렇게 생긴 원의 방정식이 누구랑 접해? 얘랑 접해. 얘랑 접해. 자, 저 원 방정식으로도 한번 써볼까요? 자, 이동을 끝내. 이동 후의 원은 방정식으로도 써보자면 x-a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반지름 길이의 제곱 4 되고 한 번 더 쓴다. 현재 이 원의 중심은 a,1 반지름 길이 2라고요. 그런데 이 원이랑 쟤랑 접한데 원과 이렇게 생긴 직선이 서로 이렇게 접한대요. 접해.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실까? 원과 직선이 접할 때의 굉장히 중요했던 특징, 성질은 바로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쟀을 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쟀을 때 그게 뭐랑 똑같아? 반지름 길이랑 똑같으면 돼. 현재 반지름 길이 얼마? 2랑 같으면 돼.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2랑 같으면 된다고. 간다. 중심은 a,1. 요 직선의 방정식은 4x-3y-3은 0.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갑니다. 이건 뭐야? 원의 방정식 단원이면서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 나왔던 공식까지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거리 공식은 오랜만일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가볼까요? 루트 x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 씌워서 a,1을 여기 대입하기. a,1 대입해. 그래서 분자에 끼워주면 4a-3 a,1 대입한 식을 여기다가 얹어주세요. 그러면 분모는 루트 25는 5 분의 절대값 4a-6. 아, 되게 절대값처럼 안 생겼네. 절대값 4a-6. 이게 지금 거리야. 근데 그 거리가 얼마랑 같아야 돼? 거리가 반지름 길이랑 같아야 돼. 이렇게 만들어낸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길이랑 똑같아야 그래야 원이랑 직선이 접하죠. 얘가 2라고. 그러므로 절대값 4a-6은 10. 따라서 4a-6이 10이거나 또는 4a-6이 마이너스 10이면 되니까 이건 뭐야? a가 4 또는 얘는 a가 마이너스 1. 끝. 문제에서 양수 a 구하래요. a는 4. 쉬는 시간 갑니다.